성공하는 중년의 5가지 경제 습관. 중년의 나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일을 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대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중년을 위한 5가지 경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를 쌓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의 중요성. 중년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럼 목표 설정과 계획의 중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죠. 그 여행이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결국은 방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경제적 방향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10년 뒤에 200만 원씩 필요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목표 설정이 아닙니다. 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예상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퇴직 후 10년간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년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고 그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면 목표는 분명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저축한다고 결심한 뒤 그 결심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목표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매일매일 실천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점검해 나가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 설정과 계획은 단순한 경제적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년이 되어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고 안정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내디딘 셈이죠. 소비 패턴의 점검과 조정.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느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의 부양, 그리고 주택대출 상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의무들이 우리를 압박하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달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중년들이 그냥 매일매일 지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소비 패턴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고 결국 노후 준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첫 번째 단계는 매달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주거비, 식비, 여가비, 보험료,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다 나열하고 나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나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주 외식을 하거나 불필요한 쇼핑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절약들이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필요 없는 보험 등도 점검해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출을 절약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로 돌리기. 지출을 줄였다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저축과 투자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출을 줄인 만큼 그만큼 저축과 투자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면 그 20만 원을 투자에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씩 절약한 금액을 장기적인 투자로 활용하면 나중에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위한 소비 우선순위 설정. 중년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소비와 하지 말아야 할 소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소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비나 노후 준비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여유 자금은 투자로 돌리거나 예비비로 모아두는 것입니다. 즉, 단기적인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소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 패턴의 점검과 조정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그만큼 미래를 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비를 조정하고 남은 돈을 저축과 투자로 돌리면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 습관 기르기. 중년이 되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죠. 금리가 낮고 물가는 상승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오늘날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없이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분산된 방법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기. 나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동시에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복리란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분산 투자입니다. 하나의 자산에 모든 돈을 쏟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자산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 상장 지수 펀드나 펀드와 같은 분산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다 보면 자주 사고 팔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5년, 10년 후의 투자 성과를 생각하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금이나 이자를 재투자하면 자산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즉, 급하게 성과를 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산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금융 지식 쌓기. 투자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교육을 받거나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어가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5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투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투자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한 습관입니다.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은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습관을 기른다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관리 능력 키우기. 중년이 되면 가계 재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계부 쓰기. 재정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계부 쓰기입니다. 매일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가계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경제관리 도구입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바로 그만큼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커피값, 외식비, 여유 자금의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매달 10만 원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린다면 경제적 여유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이나 예금은 안전하지만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펀드나 주식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위험 수용 능력에 맞게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후에 적금 대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비상금 마련하기. 재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비상금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사고,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는 비상금은 중년의 삶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비상금은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비상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곳에 두지 말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만기 1년 이하의 예금에 넣어두면 급하게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금 관리. 세금 관리도 재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을 낸다거나 세금 관련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실제로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 지식을 미리 챙겨두고 가능한 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와 상담하기. 재정 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정 관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설계사나 세무사, 투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설계, 상속 계획 등 복잡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가계부를 쓰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며 세금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는 경제적 안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면 중년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분산 투자.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의 기본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만 투자하거나 부동산에만 몰두하게 되면 특정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각 자산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 채권이나 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분산시키면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보험 가입.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보험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보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큰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보험이 없다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가족을 부양하는 중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보험은 본인의 사망 시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채 관리. 중년의 경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부채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 등 다양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부채가 인생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 상환이 남아있다면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능한 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우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자유로운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속 계획 세우기. 중년 이후에는 상속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산을 쌓아놓고 나서 자산의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가족들이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등의 방법을 활용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 대비 전략 마련. 마지막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입니다.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 투자 외에도 해지 전략을 활용하거나 자산보험에 가입해두면 갑작스러운 리스크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만큼이나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산을 쌓고 나서 그것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는 성공적인 경제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습관입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며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는 등 체계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중년 이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중년의 5가지 경제 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까지 중년기에 꼭 필요한 습관들을 실천하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노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니 그 시점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미래를 결정짓게 되죠. 지금 바로 시작해서 습관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를 쟁취해보세요.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계획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